시장의 의미와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다면 이제는 미안해요. 시장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교과서 91페이지에 내용이 적혀 있는데 사실 좀 대략적으로 되게 간략하게 적혀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적어 봤어요. 시장을 나누는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뭐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생략하고 오늘은 좀 간추렸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의 종류. 첫 번째, 상품 종류에 따른 시장 구분. 시장에서 뭘 파는가? 상품의 구분에 따라서 첫 번째, 생산물 시장. 두 번째, 생산 요소 시장. 익숙하죠, 그죠? 우리가 뭐 첫 시간 혹은 가게 경제적 역할을 할 때도 자주 봤던 그런 개념들입니다.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그래서 배웠던 개념이니까 설명을 굳이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경쟁의 정도에 따른 시장 구분. 자, 봅시다. 책에도 이제 경쟁의 정도에 따른 시장 구분이 아마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이 구분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 두 번째, 불완전 경쟁 시장. 세 번째, 독점적 경쟁 시장 하고 불완전 경쟁 시장에는 독점 시장, 과점 시장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또 아까 전에 이 종류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한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디에 할애할 것인가? 바로 이것들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많아 보이지만 제가 또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먼저 제일 위에 있는 완전 경쟁 시장부터 봅시다. 자, 적어왔지롱. 자, 완전 경쟁 시장.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좀 캐치해내면 돼요. 경쟁을 하는 시장이죠. 시장에선 누가 누구끼리 경쟁을 해요? 공급자들끼리 경쟁을 하잖아, 그죠?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생산 요소들을 공급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잖아. 그런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다는 거야. 완전이란 표현을 자주 쓰죠. 너 오늘 완전 못생겼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 그죠? 오늘 완전 황재영 쌤 멋있다. 뭐 이런 거 자주 쓰잖아요, 그죠? 그런 완전이란 표현이 들어갔다는 게 경쟁과 만나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은 자유로운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이에요. 사실 이 완전이란 말은 여기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그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누구나 공급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수요자가 될 수 있어서 자유롭게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고 또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시장에 내가 진입하고 싶다. 즉 공급자가 돼서 판매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엔 진입을 할 수도 있고 또 난 여기랑 마음에 안 들어. 탈퇴할래. 나갈래. 탈퇴도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이 시장, 산업 시장에 공급자로서 뛰어드는 것도 자유롭고
공급자가 안 되겠다. 빠져나가는 것도 자유로운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가 매우 많아 개별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요자라는 건 뭔가를 수요하는 사람이죠. 즉 쉽게 생각하면 구매하거나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 공급자는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사람, 시장에 그러한 사람들이 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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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는 거야. 즉 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공급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수요를 하든 안 하든, 그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수요와 공급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오르죠. 이해가 돼? 사람들이 많이 원하니까 그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낮아지겠죠. 왜? 사람들이 제공하는 양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사람의 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많기 때문에 각자가 빠지고, 수요자로서 빠지고 수요자로서 들어가고, 공급자가 공급을 하고 덜 하고, 그렇게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즉 이 수요자와 공급자는 그냥 전체적인 수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수요 관련해서, 수요 공급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수요와 전체적인 공급으로 인해 결정된 가격에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아, 지금 시장 가격이 이 정도로 정해졌구나. 그럼 공급자도 그 정도 선에서 가격을 정하는 거고, 수요자도 그 정도 가격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순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가격 순응자의 역할을 수요자와 공급자가 하고 있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고요. 세 번째, 상품의 질이 동일합니다. 경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상품의 질은 모두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즉 경제 주체 간에 정보에 의한 격차가 없는 거야. 누구는 더 많이 알고 누구는 조금밖에 모르고, 이게 없다는 거죠. 자, 이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은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사실 이 개념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존재할 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 이 위에 적혀 있는 조건들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건데요. 첫 번째, 수가 많다는 거는 그렇다 쳐. 수가 많은 건 그렇다 쳐요.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상품의 질이 동일하다? 공급자가 수가 많다며. 공급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공급하는 생산물 혹은 생산 요소의 질이 모두 똑같을 수가 있나?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시장에 참여한 모든 주체가 완벽하게 똑같은 정보를 알 수가 있나?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정보를
동일한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나? 파는 사람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수요하는 사람, 구매하는 사람도 이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조건이 모두 충족하려고 하면 이건 사실 인간 세계에선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완전 경쟁 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존재하지 않는 걸 왜 배워야 됩니까? 나중에 말할 이 불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적 경쟁 시장을 말할 때 비교 대상으로서 말을 할 수 있는 개념임과 동시에 사실 경제학 학문에서 어, 여러 가지 개념을 대입하고 어, 가정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가상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게 있다라고 한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 있을 수는 현실적으로는 없지만, 그래서 그나마 현실에서 존재하는 시장 중에 이 완전 경쟁은 아니지만 완전 경쟁과 가장 가까운 시장이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거예요. 주식 시장,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이 회사의 이런 가치를 쪼개놓은 게 주식이죠. 그리고 그 주식을 거래하는 게 주식 시장이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가 매우 많고요. 역시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또 상품의 질이 동일하진 않지만 또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크게 뭐 차이가 난다고 보긴 어렵고요. 또 뭐 정보가, 물론 모든 정보가 똑같이 갖고 있진 않지만 사람들이 이 주식에 대한 정보는 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시장에 비해선 완전 경쟁 시장에 좀 가깝지 않나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곤 하는데, 역시나 엄밀히 말하면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닙니다. 가깝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이 경쟁의 정도에 따른 시장 구분 중에 첫 번째 파트였습니다. 시간이 애매하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이제 불완전 경쟁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제가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표를 한번 보면 이해가 좀 쉬워질 거예요. 그럼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